나머지 정리. 자, 이 두 개의 정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다항식 fx를 역시 다항식 gx로 나눌 때 발생하는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은 첫 번째, 직접 나눠도 됩니다. 자, fx를 gx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fx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gx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죠. 이렇게. 그래서 차수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계산을 하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남을 겁니다. 시계 형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 쓰는 거는 몫이고, 우리가 숫자 나눌 때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나눌 수 있다. 나누면 된다. 이 식에 다 숫자면 좋겠는데, 개수가 다 숫자면 좋겠는데 몇 찬지만 알면 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자, 가정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우는데 2차 식이야. 그래서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뒀어. 이런 거 가지고 다루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수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미지수를 우리가 미정개수라고 하잖아. 문자화된 개수들, 미정개수.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 직접 나눌 수는 있는데, 미정개수가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면 직접 나누는데 아무 문제 안 생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이 미정개수가 높은 차수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왜? 처음부터 문자가 확 쏟아져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미정개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1차항 이하? 그러니까 1차항이나 이하, 1차항이나 상수항 정도가 미정개수가 들어가 있으면 직접 나눠도 돼요. 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항식 나눗셈 얘기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그런데 숫자도 마찬가지고 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눗셈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저번 시간에 공부 되게 많이 했지. 모든 문제는 이 형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이 형식을 반드시 써라. 자, 나누어지는 식이 지금 현재 fx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식 gx, 그 다음에 이제 몫에 해당하는 식 qx,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 rx. 이렇게 몫에 해당하는 식이고, 여기가 나머지에. 자, 실제 숫자도 이렇게 나타내잖아. 초등학교 때는 이 나머지에 나눠주는 수 쓰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땡땡땡 적고 이렇게 적고가,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식이잖아. 그러니까 숫자하고 비슷하면서도 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 형식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면 차수예요. 차수.
차수에 엄청난 집중력을 좀 발휘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왜 처음부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선생님은 핵심 먼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풀어나가잖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자, 차수 쪽에 얘기를 좀 하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다음 식에서 차수는, 쌤은 칸수라고 하고, 칸수. 예를 들어서, 2차식이면, 혹시 직접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 2차식에서 개수 하나 정도를, 한두 개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 놓을 건데,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2차식이면 반드시 2차항 개수는 존재해야 되고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은 개수가 0이어서 실제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칸수를 얘기할 때 쌤은 2차식을 3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자, 여기가 4차식 몇 칸? 5칸. 자, 그 다음에 4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뭘까? 4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뭘까? 상수. 한 칸짜리. 상수.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상수. 한 칸짜리. 나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여기서 같이 얘기할게요. 같은 차수로 나누면 몫이 상수예요.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를 더해 몫에 해당하는 미지수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 하나를 설정해 놓자. 그러니까 Q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 여기를 2차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몇 칸? 3칸. 그러면 몫은 몇 칸일까요? 차수 생각해요. 2칸. 그래서 여기도 3칸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블럭 같은 거 생각해봐. 블럭. 한 칸짜리 블럭, 2칸짜리 블럭, 3칸짜리 블럭, 4칸짜리 블럭을 그냥 이만큼 모아놨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게 뭐냐면 3칸짜리 블럭을 싹 쓸어서 담아서 갔어. 3칸짜리를 싹 쓸어서 갔어. 그래서 몫이 생겼어. 3칸짜리들은. 그럼 뒤에 몇 칸짜리들 남았어?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고 한 칸짜리 블럭 남을 수도 있고 2칸짜리 블럭 남을 수도 있지. 맞잖아. 3칸짜리 싹 묶어 갔으니까. 싹 다 가져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는 3칸짜리 2차식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2칸짜리만 있어야 된다. 1칸짜리만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차식이냐면 얘가 2차식이지. 그러니까 1차식 이하 1차식 또는 상수. 그래서 그러면 경우수를 2개로 나누냐? 그게 아니고 이 1차식을 내가 2칸짜리 ax 플러스 b 이렇게 두잖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a가 0일 때는 한 칸짜리 상수를 얘기하는 거고 a도 0이고 b도 0이면 나눠 떨어진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차식이면 여기가 1차식처럼 이렇게 2칸짜리 식을 세우면 돼. 실제로 나머지가 뭐냐는 계산을 해봐야.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이거 다 적어놔요. 네, 문제풀이 하는데 테크닉이야, 전부 다. 요 부분에서 내가 QX를 앞으로 가져올 거야. 이렇게 앞으로 가져왔다는 거는 요 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gx가 거꾸로 몫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rx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2차식들 얘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숫자 갖고 얘기하잖아. 저번에 이런 얘기 안 했었나? 47? 좋은 예가 나와야 되는데 를 5 곱하기 9 플러스 2.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거거든. 자, 47을 5 곱하기 9 더하기 2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게 5로 나눴고 몫이 5고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거 내 맘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9 곱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썼어. 이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나눠준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몫이 5가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가 여전히 2인 거 맞니? 맞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5 곱하기 8 이래버리면 7 남지. 이렇게. 그럼 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앞에 쓴 게 나눠준 거야.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5로 나눴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7이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지. 왜? 나머지가 어떻게 나눠준 수만보다 더 많이 남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8 곱하기 5 더하기 7로 본다고 하면 앞에 쓴 8로 나눴다는 뜻이야. 몫이 5고. 그럼 뒤에 7이 남았어. 아까하고 똑같이 썼어. 근데 이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나누어준 식을 여기다 써놓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니? 오늘 다 보여줄 거야. 선생님이 거기에 관련된 문제, 좋은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오늘 머리 좀 아플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 뒤가 나누어준 식보다 더 크면 안 되지. 그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5로 나눠야 되잖아. 5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5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뒤에 5보다 더 큰 나머지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몫과 나머지로 나타내서 가지고 오고 요 뒤에 나오는 얘가 진짜 나머지라는 거지. 이건 숫자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결정한다? 차수. 뭘로 결정한다? 칸수. 더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해서 지우기 싫은데. 그럼 좀 덜 중요한 거, 요 위쪽을 좀 지울게요. 더 어려운 얘기. 이거를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 직접 나눌 수도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이쪽에 칸수를 얘기를 해서 필요한 식을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전개를 하면 미정계수가 분명히 식에 있을 테니까 그 식을 결정해야 될 테니까 전개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개수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의도가. 그럼 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전개를 하냐면 요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근데 칸수는 몇 칸인지 알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미정계수가 2개 이하면 설정하세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전개하세요. 아니면 직접 나눠야 되니까.
오케이? 직접 나누는 것보다 여기서 전개해서 개수 맞추는 거 있죠?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좋아. 기억해라. 미정개수가 2대 1이라면 식을 설정해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다. 꼭 기억해라. 왜냐면 대부분 내신 책에 수치 대입 위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쉬운 줄 알아. 왜? 숫자만 집어넣어서 달다. 자, 어려운 얘기 2가지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 fx의 미정계수가 없고 있어도 하나 정도 만약에 있고,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적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게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죠. 그냥 쉽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식이 나왔는데 미정계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동류항들이 있어. 숫자. 그러면 넘겨서 동류항 정리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fx 마이너스 rx 동류항 정리가 끝났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뭐가 남냐면 gx하고 qx가 이렇게 2개만 남아. 그러면 좌변에 있던 식이 우변 모양으로 바뀌었다면 뭐가 된 거니지? 네 글자. 뭐가 된 거니? 다음 식 곱하기 다음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인수분해 된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숫자밖에 없다네. 그럼 이 숫자밖에 없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이 있잖아. 조립제법. 그래서 숫자 하나를 딱 생각을 해서 근을 구하는 근. 이 방식의 숫자 근.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 중에 하나야. 그거 이제 선생님이 뒤에 어딘가에 설명을 해놓으셨을 거야. 그 숫자를 하나 넣어서 0이 되면 근이지. 맞잖아. 그러면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 그리고 차수가 더 낮아지지. 그럼 인수분해하기 더 쉬워지지. 그럼 봐봐. 이쪽도 인수분해했고 이쪽도 인수분해했으면은 인수분해된 덩어리를 비교해서 바로 그러면 gx가 요거일 수도 있겠네, 요거일 수도 있겠네, qx가 그러면 요거겠네 라고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조립제법 알잖아요. 몰라요? 됐습니까? 여기서 알파는 일반적으로 약 80%의 확률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뒤에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올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을 내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도구가 뭐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알아내서 뭐해? 칸수를 알아내서 식을 산다. 오케이? 이거 몇 번이고 보세요. 물론 오늘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다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그 저자 선생님이 내준 문제 싹 선생님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어봤잖아. 쉽잖아요. 그죠? x에다 1 집어넣고, x에다가 2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딱 답 나오고, 끝!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가 나왔고, 인수 정리가 나왔는데, 나머지 정리는 요 형태를 얘기해요. 요 형태. 인수 정리는 요 형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등식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칸세서 식 세운 다음에 전개해서 비교하는 뭐가 있고 개수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0 되는 항들이 이렇게
뭐, 그치. 제일 만만한 수치 대입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어느 게 어렵겠어요? 수치 대입이 쉽지 않을까요? 그치, 그게 쉽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약간 스킬스러워서 여러분이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여러 번 보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이거를 아마 정리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하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정리해줄게 이거야. 근데 내용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을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보면 자, 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자, 밑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fx는 하고 ax 플러스고 1차식이죠. 그럼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fx가 항이 나와 있으면 조립제법을 생각할 거고 맞잖아. 조립제법을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뒤에 목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알아내고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1차식이잖아. 그치? 1차식. 그래서 여기 한 칸짜리 상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조립제법은 저번에 이제 좀 여기 조립제법 이렇게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왜 최고차항이 1이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a 곱하기 qx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나온 몫은 얘가 아니고 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됐지?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앞에도 두 칸이고 여기도 두 칸이야. 어차피 칸수가 다 두 칸이야. 그리고 요 첫 번째 줄은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야. 나머지 r이야. 근데 두 번째 식은 그 식으로 나눈 게 아니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거야. 근데 두 칸이야. 맞지? 맞지? 근데 뒤에 나머지는 한 칸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맞잖아. 아까 숫자로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목과 나머지를 다 알게 되는데 조립제법이 무조건 되게 편한데 약간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왜?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할 때 최적화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다음 식의 나눗셈은 큰 거야. 그거는 숫자 가지고. 근데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 여기만 물어봐. 그러면 다음 식을 1차식으로 직접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만 물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수치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F 요 항을 날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한 거니까 식의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은 이제 우변에서 R밖에 안 남고 그래서 나머지 값이 함수값 형태로 그냥 다이렉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머지 범위라고 합니다. 질문이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머지에만 이거 뭐 이제 계속 여러분이 문제 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